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선거 결과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측을 좀, 제가 약간 좀 틀렸다고 저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예측을 투표율 한 50% 정도 넘어서 20% 이상 격차, 뭐, 혹은 더블 스코어, 뭐, 요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그 정도로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해서, 투표율이 50% 넘지 못했고 이 득표 격차도 7%대, 더블 스코어는 그냥 20%도 넘지 못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범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물론 실패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 게 애초에 시도도 안 했어요. 뭐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어야지 실패했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번 선거를 범국민적 윤석열 심판 구도로 가지 않고 적당히 좀 이겨보려고, 적당히 이겨보려고 선거를 축소하는 정말 비열한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민주당의 전략에 비해서는 득표 격차가 너무 크게 난 거죠. 제가 볼 때 이 민주당 지도부 놈들은 10% 이하 한 자리 정도로 이기고 싶어 했는데, 그 정도는 뚫고 나갈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워낙 강해서 17% 격차를 내버렸고, 또 반대로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어서 뒤에 준비가 있던 많은 국민들은 이 민주당의 이 기회주의 처신, 쫄보 처신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가버린 거죠. 제가 사전투표가 역대 최대로 높아서 이 부분 대해서 참 이게 해석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던 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사람들이 원래 본투표로 갈 사람들이 사전투표로 미리 몰렸을 가능성이 있었고, 저는 처음부터 보수가 사전투표로 나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과연 본투표에서 아직도 윤석열을 심판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냐. 만약 그랬다면은 득표차가 한 20% 30% 나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이 예상대로라기보다는 우려한 대로 이미 사전투표로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선관위 투표 결과 보니까 사전투표에선 전부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겼어요. 사전투표에서는 다 더블 스코어로 이겨버렸고, 본투표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면서 사전투표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본투표로 들어가면서 좁혀졌기 때문에, 어제는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사전투표를 먼저 이 개표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블 스코어로 이기다가 점점 좁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이 막판에 제가 5시, 6시, 7시, 8시 이 투표율을 주목했는데, 되게 이제 민주당의 야당 지지층들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이 시간대 몰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몰려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이쪽 투표율이 폭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폭발했으면 50% 넘어갔었고, 아까 말한 대로 더블 스코어가 됐을 텐데. 자, 근데 이 17%라는 차이가 굉장히 아주 오묘한 이 숫자가 돼버렸는데, 저같이 윤석열 정권을 당장 끝장을 내고 심판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이 17%가 뭐냐 이거. 2018년도 지자체 선거 때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이겼냐면요, 60대 25로 이겼어요. 60대 25로. 그 정도는 냈어야 된 거거든요. 이 민주당 지지층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분석 보고서들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 텔방에 얘기하면은 촛불 태극기 한 인사 100명이 모이는 텔방인데, 나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하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 쪽 사람들이. 강서구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다? 아니, 불과 5년 전 선거 때 60대 25가 나왔는데, 이게 강서구가 민주당 텃밭이 아닙니까?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강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겨갔는데, 그때 표차가 얼마냐? 그때가 18%였어요. 이게 민주당 텃밭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텃밭이 아니면 뭐가 텃밭입니까? 그 민주당 텃밭에서
그럼 2018년도의 상황은 당시 홍준표라는 정말 시대의 이 막가파 등신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그 당시는 탄핵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뭐 홍준표가 아니어도 선거를 이기기는 어려웠지만 2020년 총선보다도 더 큰 참패를 하게 된 이유는 홍준표라는 자가 튀어나와서, 마치 집은 망했는데, 집이 완전히 망했는데 장남이란 놈이 나와서 쌍욕을 퍼붓고, 난 이렇게 잘났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 꼴이야, 막 술 처먹고 막 이런 판을 벌였거든요, 홍준표가. 그리고 그 집안의 어머니 격인 박근혜를 발로 차고 쫓아내고 이 난동을 부렸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탄핵으로 쳐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반성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조신한 느낌을 주지 않고 홍준표라는 정신병에 걸린 장남이 나타나서 술 처먹고 집안을 때려 부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이 건국 이래 이 보수당이 최고의 심판을 받아서, 그때가 강서구청장에서 60대 20으로 졌단 말입니다. 자, 2년 뒤에 총선 때는 좀 정비가 됐죠. 좀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황교안의 이 실제 이 정체가 드러나고, 마치 황교안이 굉장히 강직하고 원칙 있고 이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황세모, 기회주의자, 여기저기 발걸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황세모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이자가 막 단식을 하고 정광훈하고 마치 집회를 하고 설치고 다니다가 막판에 김종인이라는 구원투수를 데려왔지만은 너무 늦게 데려오는 통에 또 참패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18% 차이, 강서구 기준. 어쨌든 홍준표의 그 술 취한 장남의 난동 때보다는 표체가 좀 줄어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 봅시다. 지금 상황. 지금의 이 보수당의 상황은 윤석열과 김태우라는, 이거 내가 지금 홍준표를 읽겠지만, 황교안을 읽겠지만, 윤석열과 지금 김태우와 홍준표, 황교안이 게임이 됩니까? 그래도 홍준표와 황교안은 사람의 범주까지는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의 범주까지. 근데 이 지금 윤석열과 이 김태우 이것들 하는 짓들 보면 이게 사람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거. 그냥 막 달렸잖아요. 그냥 막 달렸잖아요. 이미 선거 자체가 김태우로 재공천하는 것 자체부터 이거는 몰상식으로 그냥 막 달렸는데, 그럼 선거 결과가 어디에 근접했어야 됩니까? 술 처먹고 장남이 게임판 치던 홍준표 때 60대 25에 수렴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정돈이 돼 있었던 황교안 때 같은 18%도 수렴됐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선거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죠. 선거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민주당의 지금 이 논객들이, 민주당은 이번 대승에 안주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겸허히 선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거 대승 아니에요. 대승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대승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의 그 기회주의와 쫄보 근성 때문에 날려먹은 거. 민주당 이거 이번에 엄청난 심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윤석열을 완전히 끝장낼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땐 고의 낙구 있죠. 고의 낙구, 이 야구에서 한 듯이 고의로 승리를 날려버려요. 왜? 일단 윤석열이 겁났고, 윤석열과 검찰 캐비넷이 무섭고 싸우기, 또 혹시라도 대승하면은 얘네들이 뭔가 또 큰 변화를 통해서 총선에서 전열을 가다듬을까봐 대충 이겨서 총선도 대충 이기겠다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야비한 전술을 쓴 겁니다, 이거. 이번에 민주당 엄청난 심판 받을 거야, 이 짓거리 가지고.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근데 결과가 17% 18%가 나와버렸어. 난 민주당은 10% 이하로 이기고 싶었는데 국민들의 분노를 못 막았기 때문에 17% 이겨버렸는데, 이건 이제 이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 지자체 선거 때와 총선 때와는 다른 게, 총선은 스피커들이 등장하잖아요. 지자체 때는 스피커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행정가들이 등장합니다.
즉 홍준표의 지자체가 더 큰 참패를 당했지만 왜 2020년 총선이 더 큰 참패로 각인되어 있냐면은 스피커들이 다 나가 죽었거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까지 검사 30명한테 못 덤비고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수도권에서의 이 스피커들이 살아있어야지 이 수도권에서 방향을 잡아주는데 수도권의 스피커 할 만한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때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그때 수도권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없잖아요. 17석인가? 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0석을 해버렸고, 자, 수도권이 120석이에요. 민주당이 아마 100석을 좀 넘게 했었고, 국힘당이 17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최소한 원래 살아있어야 될 한 30석, 40석이 그냥 죽어나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 제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난 총선 때 이게 얼마나 큰 참패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번에 이 스코어 차이가 지난 총선 때 강서구에서 나왔던 차이하고 똑같아. 17%, 18%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오늘 자기가 이제 뭐 맞췄다고 되게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이준석이 맞춘 게 아니죠. 민주당이 30% 대승할 수 있는 거를 대승을 안 하려다 보니까 18%에 들어온 거지. 어쨌든 지금 이준석이 얘기한 대로 18%가 돼버렸는데 이 결과는 뭐냐? 내년 총선 때도 지난 총선과 똑같이 수도권에서 전멸당하고 국힘당은 100석 간당간당한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국힘당은 악몽에 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애초에 60대 25로 깨버렸으면 악몽이고 뭐 꾸기도 전에 벌써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17%, 18% 차이는 국힘당이 대충 에라이 윤석열 체제를 한번 승부해보자 이거는 안 되게끔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난 총선 때의 수도권 전멸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국힘당은 결국 변신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한마디로 민주당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 변절자들 내가 이 메뚜기라고 얘기했던 이 작자의 글을 보면요 보수의 움직임이 다 보여요. 지금 벌써 변절을 시작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 작자가 자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게 아니냐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강서구청장에서 위대한 윤석열이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고 막 설쳐냈던 인간입니다. 기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바로 이 기회에 확 전향해버릴까. 선거 패배하자마자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국민의힘이고 나발이고 위대하신 윤석열 한동훈이 어디 가고 이제 나발이냐 너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믿고 밀어주면 뒤통수만 박살나니. 얻어먹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 보면 변희재가 처서에 약기는 애. 이 문장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 작자가 누구냐면 KBS PD 출신이고 저보다 먼저 태블릿 PC 조작을 가지고 해먹으려고 튀어나왔던 인간인데 딱 보니까 이게 막 검찰 막 권력이 도니까 도망가면서 윤석열의 변절한 놈이에요. 자 이제 와서 윤석열 한동훈과 끝까지 싸우고 태블릿을 끝까지 파헤친 변희재의 처세가 부러운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언제든지 일로 다시 넘어오려는 지금 이러면서 공작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이 작자한테 경고했습니다. 어차피 보수가 99% 변절했기 때문에 변절자들과 다 척은질 수 없다. 근데 내가 용서 못하는 놈들은 너 한정석이랑 차기환하고 조갑재 너희 세 놈은 윤석열과 같이 무덤에 묻어버릴 테니까 변절할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는 2차 변절. 자, 김태우가 지기 시작하니까 요작자 보세요. 김태우 선거 지면 윤석열은 국민의힘 탈당하든지 국민의힘 지도부다 물러나고 비대로 간다. 탈당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지금 윤석열 출당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질선거를 져야 할 거 아니냐. 세월호가 침몰했냐. 광우병이 도졌냐. 후쿠시마 방사능 생선 잡혔냐. 어떻게 본투표소 쪽을 못 쓰냐. 나만 미친놈이었다. 이제 변절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변절하려면 약간 미친 척을 해야 되겠죠. 미친놈처럼 굴어야지 변절이 가능하겠죠. 자 벌써부터 이게 변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놈들 와 대단하죠. 딱
하루 전만 해도 위대한 윤석열 만세 불렀다고. 위대한 윤석열이 선거 승리를 이끌어준다. 이런 얘기 했던 자라고. 자, 그러니까 김태우를 사면에 강서구에 공천하도록 했을 윤석열의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아직까지 그래도 윤석열 대놓고까지는 않네. 출당만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선거 전략을 대통령실이 관심을 갖고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스마트 선거 전략팀을 붙였어야 했다. 윤석열이 낙점했으면은. 근데 다들 방치해버렸다. 윤석열조차도 이 선거의 의미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만 있지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동지. 너는 너부터 지금 윤석열 출당시킨다며. 이제 남 핑계 대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국민과 소통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소통을 하라는 일을 찾아 내세워야 한다. 대변이 홍보 속이 아니라 차기 대권 후보 권력을 가진다. 벌써 윤석열 목을 치고 차기 주자 세우자 그러잖아요. 자, 이게 한정석 한 놈이 아닙니다. 한 놈이 아니라 이제 보수가 쫙 이렇게 갈 거예요. 원래 보수는 어쩔 수가 없어. 어려움을 닥치면은 앞에 있는 놈을 때려 죽여서 그 놈을 밟고 가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똘똘 뭉쳐서 가지 않고요. 누구 희생양을 삼아서 그 놈을 팔아넘겨서 사는 놈들. 이명박 땐 이명박을 팔아먹어요. 박근혜 땐 박근혜 팔아먹어요. 제가 어제 김용민 그 TV 가서요. 2012년 총선 때 그때 이명박이가 그 지지율이 막 15% 이래가지고 말기 때 누가 봐도 문재인 이정희 연합이 총선 때 압승한다고 다 이상했어요. 정말 누구 한 명도 이에 대해서 반론을 낸 적도 없고 저조차도 반론을 낸 적이 없어요. 문재인 이정희 연합이 최소 180석 먹고 이정희가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한다 이게 있었는데 어떤 전략을 썼냐 얘네들이 이명박이를 갑자기 뒤로 숨기고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딱 내세운 다음에 박근혜는 이상돈하고 이준석이라는 애들을 붙여가지고 이명박이를 막 밟아댑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이상돈이 앞장서가지고 김종인도 마찬가지 김종인까지 돌아가지고 이명박이를 사과시키고 막 하야하라고 막 외치다 보니까 그리고 박근혜하고 이명박이랑은 원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총선이 이명박 정권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명박과 감정이 안 좋은 박근혜가 나오고 박근혜 비대위가 이명박이를 막 공격을 하니까 마치 야당인 것처럼 그 당이 야당인 것처럼 실제로 뒤에서 이명박이 있었어요. 뒤에서 있었는데 이명박이는 TV 안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야당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박근혜가 이긴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 수법을 이번에 안 쓰겠습니까 애들이? 그 수법을 쓰려고 지금 한정석이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너 뒤에 빠져. 그러면서 누가 끌고 가야 되냐? 차기 대권 후보가 총선을 끌고 가야 된다. 자, 근데 차기 대권 후보를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뭐 한동훈 얘기할 것 같죠? 아니야. 여기서 차기 대권 후보라 그러면요. 윤석열하고 안 좋은 사람이 나와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때 2012년 총선 때 이명박이랑 가까운 놈이 나왔으면 그건 무조건 참패하는데 박근혜라는 이명박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도 뻔한 거야 전략은. 윤석열하고 안 좋은 사람, 윤석열을 까댔던 사람으로 앞에 세워서 화려하게 야당으로 변신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보수당의 전략은 다 나왔어요. 얘네들은 뻔해요. 할 줄 아는 게 변신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그대로 가겠다는 거야 얘들은.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김행에 대해서 그대로 임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선거와 관계없다 그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김행을 임명 안 해버리면은 선거에 져서 쫄아서 임명 못한 걸로 되는 거를 얘네들은 가장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아무 실력도 없지만은 막 사기를 쳐야 되거든. 굉장히 강한 것처럼. 왜? 약골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거 졌다고 김행을 물러나게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얘들 봐라 겁먹었네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이재명 수사도 들어가고 김행도 임명하고 이럴 겁니다. 자 얘들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당이잖아 당. 선거는 당이 치르기 때문에 당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을 쫓아내고 윤석열과 사이가 안 좋은 애들로 당을 딱 포장을 시키고 밑에서 다 해먹으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뻔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민주당은 뭐냐, 이거 민주당은. 자, 이거 뭐냐, 김기현 총선 왔어. 이건 끝났고, 이거는 이제 언제 쫓겨나냐만 남았어요. 김기현은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자, 대통령실 큰 의미 안 둔다. 자, 그렇잖아요. 이건 김행을 날리지 않고 그냥 가고 이재명 대한 수사, 소영일 대한 수사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 민주당. 난 처음부터 이재명이 이 선거판을 키우지 않으려고 전략을 짰다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 얘기한 이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원래 크게 이기고 싶지 않았다는 게 다 드러나요. 이재명의 이 선거 승리에 대한 논평을 보면, 네. 정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힘에서 이거야? 이번에 18% 이긴 게 정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힘 매성회초리야? 이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간 거잖아, 분명히 이거는. 근데도 이재명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자는 이번뿐이 아니라 당대표 된 다음에 이거 단 한 번도 윤석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빌빌 도망다녀, 이자는. 이게 정치 각성, 웃기는 정치고 나발이고 지금 윤석열 그 자체가 꼴 보기 싫은데 무슨 정치까지 가긴 가, 이게? 만약에 정치의 각성이라 그러면은 윤석열 하나 제대로 못 끌어내는 민주당이 꼴 보기 싫어서 이번에 투표장에 안 나간 거지, 사람들이. 원래는 60%까지 득표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런 잔머리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찍습니까? 이 꼴을 뻔히 아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 같은 경우가 강서구에 있었으면은 찍으러 갔을까, 진교훈을? 물론 정말 제가 필요한 부분, 대승을 해야지 윤석열을 빨리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진교훈을 찍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흔쾌히 찍으러 가겠어요?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미디어워치는 보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윤석열이를 혐오하는 세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나갈 수 있지만은 윤석열 이거 나쁜 놈인데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저 민주당의 이재명 봐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이래버리면 투표장에 못 나가는 거고, 원래 그런 경우는 진보진당을 가게 돼 있는데 진보진당이 이번엔 더해. 정의당은 더하잖아,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정의당 지금 1%대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찍을 데가 없었던 거야.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어도 찍을 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더 나와야 될 10% 이상의 국민들이 안 나간 겁니다, 이거는.